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데라TV의 김재철입니다. 어제 제 인사동에 우리 사무실이 있으니까 나왔다가 집으로 간다고 이제 강남으로 집으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길에 그 서초동 그 검찰청 있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그쪽을 쳐다보니까 불이 여기저기 켜져 있더라고요. 꽤 늦은 시간, 거의 새벽 시간이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왜냐하면 요즘 윤석열 검찰팀이 그 조국의 오촌 조카를 심하게 하면 해외에 가서 뭐 체포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 형식만 빌려서 공항에서 체포한 걸로 되어 있죠. 영장을 이미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놨으니까요. 예. 그 사모펀드에 관련된 그 업체들이 가로등 전멸 업체하고 그 업체들이 다 종범이라고 또 판사들이 일단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범이라고 하니까 그럼 주범을 잡아내야 되는데 이 오촌 조카 딱 그 대표를 조 대표를 이제 딱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하면 검찰청에서 이제 딱 족치고 있는 거죠. 지가 살려면 다 뱉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예. 아니면 자기가 주범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 강도 높게 이제 검찰이 증거를 들이대면서 진술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빠르면 오늘 저녁이라도 영장을 치겠죠. 이거 하는 걸 보면요.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시퍼런 칼날 위에 선 남자구나. 예. 그렇죠.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검찰의 명예를 걸고 뭐 직을 거는 게 아니라 검찰의 모든 것을 걸고 죽느냐 사느냐 그야말로 투비와 나투비 마치 햄릿의 대사처럼 예. 죽느냐 사느냐 검찰의 명예를 걸고 모든 것을 다 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MBC에 있을 때 그 민주노총의 노조와 정말 170일간의 장기 파업에 있을 때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칼날 위에 서 있는 거죠. 노조가 옳은지 아니면 김재철을 비롯한 MBC의 경영진이 옳은지 온갖 망신 주고 또 온데 따라다니고 집으로 찾아오고 가족을 괴롭히고 SNS로 지금 보면 그런 게 바로 드루킹 그 댓글 이런 게 전초전이 아니었나 싶어요. 온통 밥 먹던 집에 가서 영수증 내놓고 그걸 다 확인하고 예. 회사의 회계파트에서는 다 노조원들이니까 사장이 쓴 법인카드 그거 다 장부 다 갖다 주고 한 군데 찾아다니면서 다 조사하는 거죠. 정말 칼날 위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칼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예, MBC에 해악을 끼치는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예, 권력자의 말에 눌려서 기사를 거꾸로 내든가 없는 사실을 쓴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견뎠던 거죠. 그렇지만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본인만이 아는 거죠.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음이 정말 지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 정말 드뭅니다. 말로는 다 자신 있고 뭐 걱정 없고 나는 잡혀가도 괜찮고 괜찮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경찰서에 가서 유치장에만 딱 하루 넣어놔도 혼이 빠집니다.
근데 검찰에 가서 그 강도 높은 조사에 검찰 수사관이나 검찰에 요즘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김태우 옛날에 청와대에 있던 검찰 수사관 나와서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들어보면 알잖아요. 법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들이대고 그 진술이 맞는지 틀리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다 조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조국 장관이 저분이 형법을 전공한 정말 술법대로 나온 분이 맞나 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뭐 진술의 일관성도 없고 얘기하는 게 다 틀려요. 증거도 들이대지도 못하고 계속 틀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지금 추석 이제 오늘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예. 그 저희도 이제 휴일인데 또 나와서 우리 이상수 PD와 영상을 하나 찍고 있습니다. 이 검찰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지금 검찰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건지.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명정대하게 당당하게 있는 건 있는 대로 없는 건 없는 대로 그냥 수사해서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칼날 위에 선 남자가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그 뒤에 많은 국민들의 힘이 성원이 정말 국민들의 힘이 느껴질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느냐 영웅이 되느냐는 이번 수사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자를 넘기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난세에 영웅 난다고 그런 파란만장한 위기가 계속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바다에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 많은 분들이 저 해운대다 뭐 부산이다 이부터 해가지고 뭐 서산이다 당진이다 많은 피서지도 다녀왔을 텐데 가서 보시면 알잖아요. 그 가보면 그냥 그 파도가 계속 몰아치잖아요. 근데 작은 파도가 몰아치다가 큰 파도가 한번 확 몰아치죠. 그죠? 인생에서 큰 파도는 한 번도 대부분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근데 검찰총장이라는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내가 이 시대에 이 난세 검찰총장에 대해서 칼날 위에 서서 내가 이 수사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국민이 알아줄 것이고 나라가 알아줄 것이고 세월이 지나면 역사가 평가할 일입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경부고속도로 처음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측근 그 건설부 장관이나 수석들까지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서울 부산에 고속도로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단일 우마차도 없는데 무슨 차가 있어야 고속도로를 놓쳐. 예?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도 그리 해대니까. 그래서 그때 박정희의 유명한 말,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해라.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해라. 이 결과가 만일에 필요 없는 일이었다면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시퍼런 무당은 뭐 그 작두 그거 할 때 그 좀 어떤 데는 그걸 좀 무디게 해놓는다 그래요. 예,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시퍼런 칼날에 예, 정말 서 있는 거죠. 윤석열 총장님의 명예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국민의 명예, 대한민국 역사의 명예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단지 수사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힘냅시다.